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동안 경찰행정 전공 진로와 관련해서 공공섹터와 관련된 내용들 보셨는데, 자, 이번에는 민간 섹터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어서 보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학부 전공을 택하게 되면은 공공섹터, 즉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육경이라고 얘기하는 경찰청의 경찰 간부라든가 수경 같은 경우에는 특채, 또 일반 공채 등의 시험에 거의 대부분 속해 있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근에는 신입생 포함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해양경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해양경찰하고 육경하고 서로 이제 날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제 자치경찰제와 관련돼서 새로운 인원 충원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쪽 공공섹터 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각종 공무원 직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학부 전공에도 있는 교정직을 포함을 해서 소방직이라든가 검찰 사무직 등 이 검찰 수사관 포함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법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고요. 이들 분야는 5급, 7급, 기타 특채나 간부, 공채 등 다양한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당 과목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과목과 유사한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이러한 과목들이 들어가고, 영어나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사법 공무원이 있고요. 이 사법 공무원 말고도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국가정보원이나 아니면은 대통령 경호실이라든가 그 외에도 군수사기관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던 이런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가 많이 없었던 특정직 공무원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일반 공무원으로 행정공무원, 지방직이라든가 국가직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입법부나 사법부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각종 직렬도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이 민간 섹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고 이쪽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 공공섹터 말고도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경찰행정 전공 진로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이쪽 민간 섹터 취업 또는 창업 쪽 분야는요, 대표적인 게 바로 민간 경비입니다. 민간 경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 경비론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은 민간 경비론과 관련되어 있는 실습 과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민간 경비는 우리가 경비의 유형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설 경비라든가 또 신변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직렬, 그리고 특수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직렬 등 다양한 형태로 이 진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흔히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세콤이라든가 IDT 캡스라든가 아니면은 KT텔레캅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대규모 메이저 업체들에서는 항상 이 새로운 시설, 민간에서의 보호해야 될 자산, 건물, 빌딩,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 산업 직군에서 다양한 경비 인력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 경비 쪽에서는 시설 경비나 특수 경비 쪽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경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중요시설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항이라든가, 또 우리는 그동안 많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항만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이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발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이 민간 기업체 중에서도 민간 연구소 중에서 국책연구소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이 특수경비원을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사하게 특수경비원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청원경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청원경찰은 최근에는 공공기관, 지자체라든가 법원 이런 데에서도 청원경찰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 지자체 단위로는 시
단위뿐만이 아니라 도단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특수경비 분야에서 훨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다양한 직군에서 여러분들이 응시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제일 위에 나오고 있는 저 방호직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던 거를 최근에 방호직렬로 나눠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방호직렬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 방호직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소속 자체는 특수경비와 유사한 청원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공공섹터로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특수경비와 국가중용시설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직렬에서 이 민간경비 섹션으로 많은 진출 분야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신변보호야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경호업체라든가 뭐 호성경비라든가 뭐 최근에는 정보보호와 관련돼서도 다양한 인력 구성이 필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희도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민간조사 분야입니다. 민간조사는 지금 현재는 민간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아마 졸업할 때쯤이면은 분명히 이쪽 민간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직군, 소위 말하는 공인탐정, 탐정업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이쪽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직업군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결국 이러한 공인탐정 또 이 공인탐정을 활용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 다양한 법무법인 내에서 각종 민간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 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창업 가능하겠고요. 이러한 업무는 사실 지금까지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보험조사 업종으로 해서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더 나간다면 뭐 신용조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가장 간접적으로 보험조사만 하더라도 보험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험조사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조사원들이 그렇죠. 이 보험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을 때 보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직접 공권력이 부여받지 않았을 뿐이지 관련해가지고 일종의 수사하는 사람처럼 각종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일임을 받아서 그 담당 업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보험범죄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경찰과 협업하고 경찰한테 자료를 제출함으로 해서 정식으로 보험사건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조사 업무를 하거나 또 구체적인 전문 직군으로 그렇죠. 손해사정인 같은 경우도 어떤 교통사고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이 손해의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손해사정인 또 손해사정인도 손해사정 법인이라든가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조사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보험조사 분야 이들 분야가 모두 다 창업 즉 민간경비하고는 또 다른 업종으로서 창업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는 것도 이러한 민간 섹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학원 진출이라고 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일반 대학원 진출과 그리고 전문 대학원 진출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대학원은요, 소위 말하는 경찰이나 범죄와 관련돼서 국내에서 동국대학교라든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경찰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석박사 과정이 있고요. 이 석박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석사나 박사학위를 따고 나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강의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대학으로 진출을 해서 대학에서 전문적인 대학 강사라든가 더 나아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국내에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만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대학원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국내에서 석사를 마치고 해외로 박사과정을 간다라든가 또 아예 대학을
대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 대학원을 준비를 해서 외국 대학원으로 직접 석박사 과정을 통합해서 지원을 한다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외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현지에서 직접 잡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로 되돌아와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학이나 범죄학을 연구했었던 이러한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각종 수험가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전문대학원은 어떤 대학원이냐? 전문대학원은 대표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 흔히 줄여서 바로 로스쿨로 부릅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출한다는 얘기는 결국 변호사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고요. 실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로 진학을 해서 변호사 시험을 보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로펌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심지어는 경찰의 경감특채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로스쿨을 진학을 경찰 또 다른 공직으로 진출하는 하나의 징검다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준비를 하는 것도 대학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의 진로 중에 하나로 삼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특수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일종의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의 전공 심화를 위해서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이든 아니면 민간 섹터든 뭐 창업이든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파트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더 필요한 전공 심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바로 특수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를 한번 설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이러한 여러분들의 진로 방향을 모두 다 모으면은 하나의 큰 나무의 모습처럼 이 뿌리만 튼튼하면은 마치 나무가 얼마든지 더 가지를 치고 더 뻗어나가고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제 여러분들은 아주 경찰행정에 들어와서도 수없이 많은 진로 중에서 하나를 고민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종 진로, 뭐 크게는 공공섹터와 민간섹터, 하지만 공공섹터 내에서도 경찰로 갈 것이냐, 사법공무원, 뭐 특정직 공무원, 기타 일반 공무원, 민간섹터 내에서도 경비업체로 취업할 것이냐, 뭐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일반 업체에 그냥 일반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대학원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희망하겠지만 이 희망하는 거를 대학 때 모두 다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분야, 즉 나무가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를 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딸 수 있는 사과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의 사과를 어느 나무가지에서 따느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저학년부터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이 맞는 이 자신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본인만의 커리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맞는 적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선배나 아니면은 뭐 친구 동료라도 좋고요. 또 주변에 멘토가 될 수 있는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 당연하겠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 또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기 있는 단계 하나하나를 보시려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국가정보원이 되고 싶다 하면은 국가정보원의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고 관련돼서 뭐 유튜브로 검색을 해본다라든가 관련돼 있는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본다라든가 해당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공고문을 본다라든가 또 관련돼 있는 수험생 카페에 가서 정보를 모아본다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한번 모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과연 어느 방향, 어느 나무가지로 진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맞는 적성과 맞는 역량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뭐 학기 중에는 학교를 다녀가면서 또 뭐 중간에 시험이라든가 과제라든가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해당 분야에 대해서
또 정말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경찰 공무원이지만 실제 뭐 커트라인이라든가 점수 이런 걸 보니까 경찰 공무원이 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직렬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교정 직렬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공무원 직렬이 훨씬 더 과목도 나한테 잘 맞는 것 같고 또 점수 커트라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내가 뽑는 직렬에서도 각종 경쟁률을 비교해봤을 때 이쪽이 더 낫다 하더면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제2의 새로운 진로를 잡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경찰 공무원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으면은 당연히 경찰 공무원을 학교 다니면서 또 졸업한 직후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아직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이쪽 분야가 확실하다 하면은 새로운 직렬, 새로운 전공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분야나 새로운 트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계에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각종 정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그동안 수험 준비를 했었던 여러분들의 경험, 경력 이러한 것들이 실제 대학에서는 해당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수험 과목으로 본격적으로 수험 준비를 임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반드시 공공섹터만이 아니라 민간섹터까지 또 공공섹터라 하더라도 경찰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 직렬까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앞서서 나와 있는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 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직렬의 각종 이 진로 분야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 굉장히 좋은 계획으로 다가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각종 경찰행정 진로와 관련돼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실제 경찰행정 전공을 택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알고 있었던 직업은 말 그대로 그냥 멋진 경찰관이 돼서 순찰차를 타고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멋지게 범인을 체포하겠다 요 정도만 생각을 했지 구체적으로 경찰 공무원 각 단계에 들어와서 어떠한 직렬로 시험을 볼지, 경찰 공무원 내에서도 어떠한 직급으로 시험을 볼지, 또 해당 직급에 맞춰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될지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접해져 있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경찰 공무원 내에서도 다른 직렬, 또 같은 공공섹터 내에서도 다른 직렬이 어떻게 공부하고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 소개된 그리고 또 전 시간에 소개를 했었던 것들 심지어는 민간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까지 모두 총망라해 봤었을 때 한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필로 체크를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본인만의 적성을 잘 찾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이 두세 개 중에서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물론 교수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겠지만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릴 거 바로 그 여러분들의 다양한 진로 고민도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될 겁니다. 아무리 교수님이 아무래도 경찰 육경보다는 해양경찰이 각종 경쟁률이나 아니면은 커트라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으니까 해양경찰로 한번 시험을 봐라 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해양경찰로 내가 한번 시험을 응시해보겠다 라고 결정하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할 겁니다. 막상 그리로 해양경찰로 진로를 돌렸다가 아니 내가 똑같이 경찰학개론 공부했지만 해양경찰학개론 같은 경우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것도 실제로는 그거를 추천해준 교수님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해양경찰 선배들이 아무리 말로 해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보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자질을 스스로 분석을 해봐야지만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 굉장히 많은 공공섹터들 아니면은 민간 섹터들 더 나아가서 대학원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진로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특히 방학 기간에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민간 섹터, 오늘 같이 주로 살펴보는 민간 섹터, 그리고 대학원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공 섹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내지는 공공 섹터를 다녀가면서도 이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경찰 공무원이든 사법 공무원이든 특정직 공무원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공무원을 계속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공무원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이쪽 민간 섹터로 와서 민간 조사, 즉 탐정업을 직접 창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보험회사에, 즉 경찰 공무원으로 한 20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보험조사관으로 공채 모집이 났었을 때 거기에 한번 지원을 해서 민간 섹터에서 뭐 훨씬 더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고 보험조사원, 보험조사관, 보험조사팀의 책임자로서 근무를 하는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은 공공섹터만 놓고 본다고 해서 민간 섹터나 대학원을 완전히 배제하지를 말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대학생이고 여러 가지 각종 뭐 정보를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민간 섹터 내에서 민간경비 내에서도 뭐 시설경비, 민간 뭐 신변보호, 특수경비와 관련돼서 직접 여러분들이 경비원으로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직접 이러한 경비업체를 뭐 자본금 1억만 있으면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경비업체를 운영을 하는 것, 또 이러한 창업을 통해서 내지는 보험조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민간조사업과 같은 탐정업이나 아니면은 뭐 보험조사의 책임자로서 근무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넓은 범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플랜으로 인생 계획 중에 하나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 대학 생활을 대학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같이 살펴본 대학원도 여러분들이 공공섹터의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과정에 직접 이 국비 유학으로 국내든 해외든 직접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공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직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을 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사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한편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야간 시간대나 주말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대학원에 있는 일반 대학원 분야든 아니면은 뭐 전문대학원 분야든 간에 여러분들이 역시 대학 다닐 때 관련되어 있는 정보 검색, 탐색 한번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경찰행정 전공과 관련돼서 공공섹터 말고도 민간섹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원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2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진로, 그리고 또 다양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처음 접해보는 분야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나무 뿌리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가지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먹는 사과는 단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스로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서도 새로운 제2의 인생이나 아니면은 대학원 분야처럼 자기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쪽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아주 개방된 오픈마인드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방학 기간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검색 꼭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찰행정 전공 진로와 관련돼서 공공섹터에 이어서 민간섹터 취업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경비업체, 그리고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조사나 보험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원과 관련돼서는 일반 대학원, 또 해외 대학원을 포함한 각종 연구, 수험을 할 수 있는 각종 대학원, 그 외에도 전문 대학원, 로스쿨을 포함한 대학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각종 진로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열려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러한 다양한 진로에 도전할 수 있을 걸로 믿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